결혼 하루 전에 선택. 회사 송년회 모임에서 정연에게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연출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티파니 반지를 꺼냈다. 평생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친구들과 동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귀가에 맴돌았다. 주변에 부러움 섞인 시선들, 상사들의 덕담. 그날의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부셨다. 그와의 만남은 3년 전, 우리가 다니는 IT 컨설팅 회사의 연말 파티에서 시작됐다. 나보다 3살 많은 그는 회사에서도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는 에이스였다. 첫 데이트부터 그의 빈틈없는 계획성과 섬세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신인 작가의 한정판 에디션을 미리 구해놓거나 중요한 발표 전에는 호텔 코스 요리를 예약해 긴장을 풀어주는 등 나의 작은 필요까지 예측하며 신경을 썼다. 연애한 지 1년 만에 그의 부모님을 뵙게 됐고 그의 어머니는 내게 우리 정연이 옆에서 든든하게 잘 부탁한다 며 다정하게 손을 잡았다. 프로포즈 이후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내게 너는 이제 인생 걱정 없겠다 는 말을 자주 했다. 그는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안정된 직장에 자리 잡았고 이미 판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 이상을 모아둔 상태였다. 처음엔 그 말이 마치 나를 그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듯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행복한 마음에 넘겨버렸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만나 결혼 날짜를 잡았고 2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로 최종 결정됐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럭셔리 웨딩홀 예약부터 시작해 하이엔드 드레스 피팅, 컨셉 스튜디오 촬영, 몰디브 신혼여행 계획, 신혼집의 스마트 가전 제품 선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결정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었다. 첫 번째 충돌은 웨딩 스튜디오를 고를 때였다. 나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을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컨셉을 원했지만 그는 도심의 루프탑에서 촬영하는 모던하고 화려한 컨셉을 고집했다. 그렇게 유행 지난 걸 고집하면 결혼식 격이 떨어진다고. 결정은 내가 할 테니 수아 넌 그냥 따라와. 그 말투에서 처음으로 오만함과 낯설음을 느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준비로 예민해진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두 번째 충돌은 예식장을 고를 때였다. 나는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 조촐한 야외 가든 웨딩을 꿈꿨지만 그는 강남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을 예약했다.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많이 초대해야 해. 내 감성만 생각하지 마. 그의 말이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생각에 맞추어 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할 때도 의견이 엇갈렸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는 회사 동료들, 클라이언트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 리스트에 올렸다. 내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결혼식이야. 내 체면도 생각해줘. 그 말에 나는 묵묵히 따랐지만 그때부터 내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신혼여행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용한 이탈리아 소도시를 선호했지만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몰디브의 워터 빌라를 고집했다. 그런 시골 같은 데서 뭘 해. 다들 몰디브나 유럽 최고급 호텔 가는데 결국 그의 의견대로 몰디브로 결정됐다. 여행 일정도 그가 모두 계획했고 나는 그저 잡다한 준비물 챙기는 역할만 맡았다. 신혼집 가전제품을 고를 때는 더 심했다. 나는 실용적인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원했지만 그는 최신 모델과 디자인을 중시했다. 대형 스마트 TV를 고르면서 처음으로 큰 다툼이 있었다. 내가 뭘 알아? 이런 IT 기기도 모르면서 왜 고집을 부려?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지만 또 한 번 참았다. 결혼식을 생각하면 지금 그만둘 수는 없었다. 결혼식 한 달 전, 나는 우연히 그의 태블릿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가 운동하는 동안 계속 울리는 알림음이 신경 쓰여 확인했는데 모르는 여자의 이니셜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지난번 런던 출장 재밌었어. 다음엔 내가 정연 씨 프로젝트 도와줄게 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오해일 거야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그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했지만 점점 그 모습이 흐릿해졌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웨딩홀 계약금, 드레스 피팅, 몰디브 항공권 예약까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대학 동기가 내게 경고했다. 그 사람 소문 안 좋아.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회사를 통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스타일이라던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인데 소문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마친 나는 거울 속에서 낯선 나를 발견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다. 식장 한편에 서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고 멀리 있는 듯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를 나눌 때도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친구들이 정말 행복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이상한 괴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을 즐기려고 했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이날,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할 신혼여행 짐을 정리하는데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통화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봤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그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확인했다. 그의 여권 지갑 안에서 낡은 손글씨가 적힌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그가 예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편지의 일부였다. 당신 덕분에 내 꿈을 찾았어요. 우리의 추억은 영원할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에게 메모에 대해 물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다녀?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냥 추억이지. 그게 뭐 어때?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그가 현재의 나보다 과거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그는 아직 나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결혼했잖아. 그런 건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한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럼 왜 결혼한 거야? 결혼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잖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현실은 다르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밤새 싸움은 계속됐고 결국 나는 탁자 위에 있던 혼인 신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찢었다.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래. 수아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라고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조건이 맞는 결혼 상대였을 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결혼은 그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였을 뿐이다. 신혼여행 하루 전 나는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떨리는 손으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몰디브행 티켓을 취소했고 호텔 예약도 모두 취소했다. 그는 옆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여행이 연기됐다. 고만 짧게 말씀드렸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싸서 나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결혼 생활도 끝났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파혼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친구들 사이에, 심지어 먼 친척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호기심, 의심, 동정, 심지어 비웃음까지. 그런 시선들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회사에 복귀했을 때는 더 심했다. 모두가 수근거렸다. 웨딩 사진 봤어? 그런데 벌써 헤어졌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마 성격 차이겠지. 그들의 수군거림이 귀가에 맴돌았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기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했다.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주변의 동정을 샀다. 반면 나는 변덕스러운 여자가 되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노골적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랬어? 다들 너희가 완벽한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서로 안 맞았어? 라는 짧은 말로 얼버무렸다. 친구들 중에는 위로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았니?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다. 예비 신부였던 여자. 그 정체성이 나를 따라다녔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마다 참석을 고사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회사 생활도 견디기 힘들었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직장 상사는 정말 그만두는 게 맞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주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의 해변가를 걸으면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기억, 결혼식,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파혼녀가 아닌 그저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연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내가 취소한 몰디브 신혼여행을 같이 간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곧 평온해졌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마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결혼 사진을 SNS에서 보게 됐다. 그와 새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은 질투나 미련이 아닌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제야 내가 왜 그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지만 그는 나에게서 완벽한 배우자 포트폴리오만을 원했다. 우리는 같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서로 다른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 신혼여행 하루 전 내가 모든 걸 멈춘 것은 용기가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였다. 제주도에서의 새 생활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혼자 살아가는 법, 내 결정을 믿는 법, 후회 없이 전진하는 법.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는 습관이 생겼고 주말에는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이제 괜찮니?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야. 내 행복을 지키겠다는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만난 그는 내 과거에 대해 알고도 이해해 주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라고 말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상대방의 말투, 행동, 가치관을 더 주의 깊게 살핀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함께 결정하려고 하는지, 우리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안다. 가끔 서울로 출장을 갈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호텔 웨딩홀을 지나칠 때면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는다.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지금쯤 어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날의 용기가 비록 주변의 시선과 싸우는 고통을 가져왔지만 결국엔 내 인생을 지켜준 셈이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너는 이제 걱정 없겠다 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안다.
그건 내가 의존할 대상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어야 한다. 진정한 결혼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의 카페에서 일기를 쓰며 나는 지난 3년을 돌아본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또 얼마나 필요했는지. 가끔 길을 걷다 웨딩숍을 지나칠 때면 화려한 드레스를 보며 쓸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그 드레스 너머에 있는 진짜 약속의 의미를 생각한다. 언젠가 다시 그 약속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드레스의 아름다움이 아닌 약속의 진정성에 더 가치를 둘 것이다. 신혼여행 하루 전의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용감한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내게 준 교훈은 단 하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작은 존중과 배려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완벽한 결혼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지만 강하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소중하다. 누군가의 부인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날 선택한 길이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다. 오늘 아침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3년 전 그날 내가 혼인 신고서를 찢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아? 나는 확신을 갖고 답한다. 아니, 전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